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이번 주 초에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홍콩의 기업인들과 가진 회합에서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고 현재의 홍콩의 처지를 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사퇴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내용은 음성 파일로 녹음이 돼서 로이터가 보도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 누출이 되고 나서 캐리 램 장관은 자신이 북경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명을 했지만 음성 파일의 지인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음성 파일은 진짜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의 내용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요. 로이터 쪽에서는 제가 구할 수가 없었고 차이나 언센서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I don't want to spend your time or waste your time for you to ask me what went wrong and why went wrong. But for a chief executive to have caused this huge havoc to Hong Kong is unforgivable. It's just unforgivable. If I have a choice, the first thing is to quit. Having made a deep apology is to step down. So I make a plea to you for your forgiveness. Be very honest with you. It would be naive for me to paint you a rosy picture that things will be fine or I had a deadline. But I can assure you that Beijing does not have a deadline. They know this will prolong. So we have made special arrangements. There will be a 1st of October National Day celebrations, but still having a lot of disruptions. So we are going for a modest but solemn type of celebrations on the 1st of October, which means that they and ourselves have no expectation that we could clear up this thing before the 1st of October. Another thing I want to assure you that is my own feeling the pulse and through discussions, CBG has absolutely no plan to send in the PLA. But the first, of course, I'm sure in your heart you will feel, and I'm sure a large number of people feel that I do have a solution, and that is a political one. But I have to tell you that this is where the crux of the matter lies. Once an issue has been elevated to a national level, to a sort of sovereignty and security level, let alone in the midst of this sort of unprecedented tension between the two big economies in the world. The political room for the chief executive, who unfortunately has to serve two masters by constitution, that i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Hong Kong. That political room for maneuvering is very, very, very limited. 캐리 람 장관은 이 음성 파일이 로이터에 의해서 보도가 되자 자신은 북경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성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캐리 람 장관이 북경에 사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중국인들 특유의 technically true,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은 없다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캐리 람 장관의 발언 중에 바로 두 가지, 북경 정부가 홍콩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 등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캐리 람 장관은 다음날 이번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송환법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를 표명함으로써 홍콩 사태에 대해 전환기를 가져왔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당연히 기뻐했지만
캐릴람 장관은 시위대가 요청한 5가지의 요구사항 중에 송환법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 이거 하나만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 온건한 동향을 보이는 것은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주에 있었던 또 다른 소식, 료허 부총리가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보내겠다는 전언을 해옴으로써 더 가중됐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증시도 많이 올라갔지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화를 받은 워싱턴의 실무진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매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이기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중국은 계속 지연책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 9월에 무역협상이 이루어질지 어쩔지도 단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실무진으로서는 노심초사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고 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협상단을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중국 정부가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건 노선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9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당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투쟁을 해야 될 것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투쟁을 강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2-3시간 만에 인민일보, 신화사, 환구일보 등등 주요 관영 매체에 곧바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인민일보를 기준으로 해서 게재된 내용을 보면 투쟁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쟁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끈 부분이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 대해서도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투쟁하는 것일까요? 홍콩의 경우는 중국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민주화, 탈중국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겠죠. 마카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타이완은 무엇일까요? 타이완의 독립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던 대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적대적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온건 노선을 지향하는 듯한 시그널과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는 듯한 시그널이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화교 매체 중에 하나가 이 2가지를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이 마이너 매체의 단 한 곳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그 보도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매체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그룹이 상당한 공격을 당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 리잔수, 그리고 료허 등등 이 가까운 핵심 멤버들이 깐수성에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천불동도 가서 부처님도 만나고 했죠. 이것은 아마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깐수에서 이 시진핑 주석과 소수 그룹이 같이 모여 앉아서 최근의 이슈들을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홍콩의 민주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다가오고 있는 타이완의 총통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등 현안들에 대해서 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돌아왔죠. 이들이 북경으로 돌아오는 날 발표한 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750억 달러 상당 부분에 대한 보복관세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본인이 직접 홍콩의 캐릴람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2가지 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앙에서는 홍콩에 군대를 보내서 진압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가용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콩의 시위 사태를 해결을 하라. 2번째는 나는 당신을 지지하니 당신이 홍콩 행정장관직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진핑 주석의 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계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필요로 합니다. 사실 캐리람 장관은 기본적으로 상해방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홍콩 지하당원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지하당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공산당 세력을 심으려고 했을 때 포섭한 여러 인력들을 대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공표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공산당원으로 관리를 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공표를 하지 않고 있죠. 캐리람 장관도 아마 지하당원일 거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리람 장관은 친중이고 친중국 공산당이겠지만 공산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볼 때는 상해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홍콩 행정부에 있는 주요 포스트들이 2012년을 즈음해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임명도 됐는데 그 시기에 임명되거나 조직된 그런 기구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상해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전에 들려왔던 소식, 시진핑 주석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중앙에다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했다는 그 소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 공산당의 명령 지휘 체계를 따른다면 주석이 이렇게 직접 홍콩 행정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원래는 북경에 있는 강아오반, 샹강 아오만 반공스, 홍콩 마카오 판공실 여길 거쳤어야 하고 그것은 다시 홍콩 현지에 있는 중련반, 중국聯繫辦公室, 중국 연락사무소 연락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휘 통제 체계를 전부 무너뜨리고 직접 캐리람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해방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해방이 거의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상해방의 세력이 너무 뿌리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홍콩에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여론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장경찰을 보내서 진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장경찰이라고 얘기하면 전투 능력을 조금 갖춘 경찰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지만 중국의 무장경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나치의 친위대 SS와 같은 그런 성격의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예 군대에 속하죠.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때 무장경찰이 홍콩에 들어가서 시위대를 진압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찰의 시위 진압 상태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 무장경찰이라는 조직은 과거 짱저민 주석과 상해방이 십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해방의 뿌리가 깊게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동, 광시, 후젠 이런 남방 3개성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상해방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장경찰이 동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홍콩으로 진입되는 무장경찰의 핵심 간부들은 거의 다 상해방 파벌에 속한 사람들이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일의 시위 중에 불상사가 생기거나 여론이 나빠지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시진핑 파벌에서 상해방 쪽으로 물을 수도 있고 거꾸로 상해방이 주력이 돼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성과를 보지 못하면 역시 또 책임을 져야 하게 될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로 무력 진압의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마도 전화를 받은 캐리람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당연히 기존의 중련반, 강아오반 그리고 만일 상해방이 존재한다면 상해방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무력 진압은 어렵다고 보고 그럼 5가지 요구사항 중 공산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4가지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중들이 시위를 해서 지도자가 내려온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여태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송환법을 철회하는 편이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부담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홍콩의 캐리람 장관은 상의를 한 끝에 송환법을 철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 기조는 역시 강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강경 기조를 유지해서 시진핑 일파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구소련 체계의 붕괴를 교훈 삼아
중국 공산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단결해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것은 다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한 몫을 했으니 이 강경 기조를 버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콩 사태에 대해서 송환법 처리를 한 것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완병지계, 지연책, 현재 눈앞의 상황을 넘기기 위한 방편적인 대책, 이렇게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료호 부총리를 비롯한 미중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역시 티격태격 또 시간을 끄는 상태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아마 역시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그룹 이 일파는 강경 노선을 견지하기로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는 아마도 10월 1일에 있을 국경절 행사를 즈음해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콩의 입법위원 선거가 11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절을 부드럽게 넘어간다 해도 홍콩의 입법위원 선거가 11월 24일이라면 지금 현재는 과반 이상이 친중 인사들이 입법위원을 하고 있는데 200만이라는 시위대가 참가한 걸 보면 11월 24일에 선거에 있어서는 친중파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민주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콩의 입법기관을 반대파에게 장악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책과 방향을 본다면 역시 향후 중국 공산당이 취할 노선 방향에 대한 판단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